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탐구할 내용은 장력이 되어지겠습니다. 장력이란 것은 마음대로 구부러질 수 있는 실이나 밧줄 등이 물체에 외력을 작용할 때 그 실이나 밧줄이 작용하는 외력을 장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장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실이 물체에 장력을 작용한다 또는 밧줄이 물체에 장력을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첫 번째 것, 장력은 실이나 밧줄이 당기는 힘만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기는 힘만을 작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당기지 않고 압축시키는 힘은 작용시킬 수 없느냐? 작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자, 이게 물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물체에 실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 물체에. 그러면은 이 물체를 실을 통하여 이쪽으로 당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에 실이 장력을 작용시킬 적에 이쪽으로 물체가 당겨지니까 물체가 실을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힘을 사용을 해서 실이나 밧줄은 물체의 외력을 작용시킬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보십시오. 이 물체에 실을 압축시켜 가지고 이 실이 물체의 외력을 작용할 수 있나? 없지요. 당기는 것은 얼마든지 물체의 외력을 작용할 수가 있어. 그러나 압축시킴으로써는 이 실이 물체의 외력을 작용할 수가 없지요. 보다시피 고로 장력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장력을 측정을 할 적에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천정에 질량 M 물체가 실을 통하여 매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량 M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져야 될 것인데 안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래? 이 실이 물체를 위로 당기고 있는 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장력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는가? 용수철 저울 알죠? 바로 이 실을 이쪽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에다가 용수철 손잡이를 넣고 그리고 용수철 고리에다가 질량 M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은 이 용수철 저울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질량 M 물체에 이 실이 작용하는 장력이 되어지겠죠. 뉴턴 3법칙에 의하면은 이 용수철이 가리키는 눈금은 질량 M 물체가 실을 아래로 당기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지겠습니까? 실이 물체를 당기는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겠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학 문제를 풀 적에는 실의 질량이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실의 장력에 관심을 갖거든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장력을 적용을 할 적에 장력을 작용시키는 실이나 줄의 질량을 무시를 합니다. 즉 실이나 줄의 질량을 제로로 근사시킨 상태에서 장력이 적용된 그러한 문제를 다룬다 그 말이야.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러한 실이 있죠. 이 실이 이쪽 물체에도 장력을 이쪽 방향으로 작용시킬 것이고 동일한 실이 이쪽 물체에는 장력을 여러분 입장에서 볼 적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도록 하겠지요. 그럴 적에 만약에 이 실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면은 이쪽에서 작용하는 실의 장력이나 이쪽에서 작용하는 실의 장력이나 장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실이 이렇게 있어. 이래가지고 양쪽에다가 용수철 저울을 달아놓고 양쪽에서 당겨서 이쪽 용수철 저울에서는 실을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 용수철 저울에서는 실을 이쪽으로 당겼단 말이야.
이렇게 당기면은 당연히 실은 팽팽해지고 이 실이 용수철의 외력을 가하겠죠. 그 실이 용수철에 가한 외력이 바로 이쪽 눈금에서 이제 표시가 되어지겠지요. 그럴 적에 이 실이 작용하는 장력이 있죠. 이 장력은 이쪽에서 장력의 크기나 이쪽에서 장력의 크기나 같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에다가 양쪽에서 용수철 저울로 이렇게 힘을 가해 가지고 이 실을 당길 적에 당겨진 실은 용수철의 장력을 작용을 하겠지요. 이런 때 이쪽에서 실이나 이쪽에서 실이나 그 실들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다 그 말이에요. 왜 크기는 같은가 그것을 증명을 해 줄게요. 이것이 물리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요. 왜냐? 연립방정식을 풀 일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자, 이 실의 질량을 우리가 일단은 가상으로 MT라고 해봅시다. 실의 질량을 가상으로 MT야. 나중에 이 MT는 제로로 가는 거야. 고로 실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을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줄 또는 실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방정식은 MA는 전체 작용하는 외력이죠. 실에. 자, MT, AT 이것은 MT는 실의 질량, AT는 실의 가속도죠. 이것은 전체 외력이란 말이야. 실에 작용하는. 그러면 전체 외력은 이쪽으로는 F1이 작용하고 이쪽으로는 F2가 작용을 하죠. 고로 다 벡터 형태로 이렇게 적어 주었다. 이럴 적에 실의 질량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무시 가능하다겠죠. 즉 무시 가능한 경우 문제를 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F2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은 F1은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F1의 크기나 F2 크기나 어때? 같지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이 물체에 장력을 작용할 적에는 이쪽에서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이나 이쪽에서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이나 그 크기는 같다. 그런데 여기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참 중요해. 실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 실의 질량이 무시 가능하다면은 실의 양쪽에서 실에 작용하는 두 외력들은 두 힘의 크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는 큰 힘을 작용하고 이쪽에서는 작은 힘을 작용해 보겠다 라는 것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이 실 있죠. 이 실 이쪽에다가 용수철 저울을 하나 걸어 놓고 이쪽에다가 용수철 저울을 하나 걸어 놔가지고 이쪽 용수철 저울을 더 세게 당기고 이쪽 용수철 저울을 더 작게 당긴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쪽 용수철 저울의 눈금과 이쪽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같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이것을 더 시험해 보기 좋은 상상은 머릿속 상상인데 이렇게 상상하셔도 돼요. 지금 이 실은 피자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 실을 없애버리고 이쪽에 있는 용수철과 이쪽에 있는 용수철의 갈고리를 직접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양쪽으로 한번 당겨 보세요. 어느 쪽에서 세게 당기든지 말든지 간에 이쪽에서의 눈금이나 이쪽에서의 눈금은 항상 같게 나옵니다. 왜 같게 나오는가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가까운 문구점에 가셔가지고 용수철 저울을 사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딱 갈고리를 얽히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잡아 당겨 보세요. 항상 양쪽의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같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또 파란 걸로 멋지게 적어놨죠. 질량이 제로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외력 F 벡터는 0벡터이다. 즉 제로 벡터이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에서 F1 벡터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F2 벡터는 이쪽으로 작용해서 분명히 힘은 작용해. 그러나 두 힘을 벡터적으로 합쳐놓은 것은 뭐야? 0벡터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0벡터란 것은 각각의 성분이 다 제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벡터를 0벡터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이 직선상으로 놓여져 있을 적에는 F1과 F2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것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꽤 어려워져. 자, 여기에다가 둥근 나무를 하나 세워놨어. 둥근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이 나무 표면을 매끈하게 해가지고 마찰 계수가 제로라고 해놓았어. 마찰 계수가 제로로 해놓았다. 이럴 적에 실을 이렇게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놓은 후에 이쪽 영수철 저울로는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 영수철 저울로는 이쪽으로 당겨야 되겠지요. 만약에 실에 외력을 작용을 한다면은. 왜냐? 실이 당겨지는 방향으로만 실에다가 외력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로 이쪽 영수철 저울은 실을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 영수철 저울은 실을 이쪽으로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 실이 직선으로 놓여져 있고 실의 질량이 제로라면은 이쪽에서 작용하는 외력이나 이쪽에서 작용하는 외력이나 그 크기가 같단 말이야. 방향은 반대지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실이 조금 구부러지도록 마찰이 없는 나무로 이렇게 약간 위로 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의 실의 장력이나 이쪽에서의 실의 장력이나 그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여기서 마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실의 양 끝에서 장력이 각각의 영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만약 이쪽 부분에서 마찰이 있다면 실이 여기에서 이 저울을 이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실이 이 저울을 이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이쪽에서 마찰이 있다면 서로 달라. 아니야말로 보십시오. 마찰이 너무 세가지고 이쪽에서 실을 안 묶어 놓았지만은 마찰이 너무 세가지고 실이 마치 묶여져 있는 것과 똑같다. 이쪽에서.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쪽에서 영수철 저울을 사용을 해서 실을 세게 당길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영수철 저울을 사용을 해서 실을 세게 당길 수 있고 약하게 당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영수철이 실을 이쪽으로 당긴다 그 말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이 실이 영수철의 장력을 이쪽으로 작용한단 말하고 똑같잖아요. 영수철이 실을 이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이 실이 영수철에 작용을 해서 영수철을 이쪽으로 당기는 그 장력이 어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뉴턴의 제3법칙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찰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 실의 이쪽과 이쪽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이쪽에 마찰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실의 양 끝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좋은 예로 또 이러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도르래가 있어. 이 도르래의 질량을 제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도르래의 질량을 제로라고 한다겠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함에 있어서 마찰도 없고 그러면은 이 실이 질량 M2에 작용하는 장력과 또 이 실이 질량 M1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어때?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로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것일 거야. 만약에 M2가 M1보다 더 크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말해서 M2가 M1보다 더 크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것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M2는 밑으로 떨어지고 M1은 위로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M1이 실에 작용하는 외력은 실이 M1에 작용하는 장력과 같고 M2가 실에 작용하는 외력은 실이 M2에 작용하는 장력과 크기는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크기가 같아. 그렇다면은 실의 양 끝에서 장력이 같기 때문에 M1이 실에 가하는 외력과 M2가 실에 가하는 외력이 같다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는 M2가 실에 작용하는 힘이
M1이 실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해 M2가 C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M1이 C를 아래로 당기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르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M2가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몇 년을 가가지고 물리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쪽의 도르래가 마찰이 전혀 없고 이 C라고 도르래와의 마찰도 없다. 도르래의 질량은 제로이다. 이럴 적에 M1보다 M2가 질량이 더 크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M1은 위로 올라오고 M2는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적에 M1이 C에 작용하는 힘보다 M2가 C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M2가 밑으로 떨어지고 M1은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M1이 C에 작용하는 외력과 M2가 C에 작용하는 외력은 같다. 왜 같느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장력이 물체들에게 작용하는 외력이 실 전체에 걸쳐서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력이 M2를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하고 이쪽에서 장력이 M1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하고 서로 어때? 크기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M2가 이 실에 작용하는 힘이 M1이 실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M2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반박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제가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제가 했냐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 어른이 있다. 여기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다. 어른하고 초등학생 아이하고 줄이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줄당기기 시합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어른이 이 줄을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아이가 이 줄을 이쪽으로 당기는 힘보다 더 크다. 고로 어른이 아이를 이쪽으로 당겨서 어른이 줄다리기에서 이긴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른이 이 줄을 이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아이가 이 줄을 이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서로 같다겠잖아요. 그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겠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이쪽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영수철 있죠. 영수철 고리를 서로 얽히게 만들어가지고 즉 말해서 이쪽 영수철과 이쪽 영수철의 고리를 서로 얽히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 자른 곳에다가 부착시켜 보세요. 부착을 시켜보면은 서로 연결된 용수철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죠. 그럴 적에 이쪽 용수철의 눈금과 이쪽 용수철의 눈금이 이쪽에서 아무리 세게 이렇게 당기려고 해도 양쪽에서 용수철 눈금이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문방구에 가서 용수철 사가지고 실험해 보라고 했지요. 어른과 아이가 서로 똑같은 힘으로 줄을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른이 줄을 좌측으로 끌어옴으로써 줄다리기 시합에서 어른이 이기게 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은 채용심 배움터에서 작용과 반작용 1단계와 2단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니 이해를 하신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측 상단을 보면은 제가 두 개를 첨부해 놓을 거니까 클릭하셔서 두 영상 반드시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할 적에도 M2가 실에 작용하는 외력과 M1이 실에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즉 말해서
이쪽에서 실의 장력이 M2를 위로 당기는 힘하고 이쪽에서 실의 장력이 M1을 위로 당기는 그 힘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하나의 실이 있어. 하나의 실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실의 가운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외력이 작용할 수가 있어. 더 구체적으로 실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수직항력들이 실에 작용할 수가 있어. 이때 수직항력 때문에 발생한 마찰력이 없다면은 실의 이쪽 끝에서 작용하는 장력과 실의 이쪽 끝에서 작용하는 장력은 크기가 어때?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장력이 적용된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 핵심 중에 하나야.